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6월 4일이죠. 김여정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자들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였고, 또 통일부에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발표가 있은 지 4시간 만에 대북전단 살포 중지에 관한 관련 법안을 검토 중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남한사회 내부에서는 대북전단 살포를 법적으로 제재하겠다는 통일부의 발표에 대해서 찬반 논의가 심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북전단 살포에 관한 남북 간의 대립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남북 간에 있었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북전단을 둘러싼 남북 간의 대결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기본 이유는 폐쇄되어 있는 북한의 외부 정보를 들여보냄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들고 일어나 북한 체제를 전복시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럼 대북전단 살포의 찬반을 떠나서 과연 대북전단 살포가 효과가 있냐? 이런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폐쇄되어 있는 북한 당국이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의 소식을 전달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의 대북전단 살포에는 반대를 합니다. 저는 전단이 북한까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남한에다 떨어지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얘기들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는 대북전단 살포가 과연 효과가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대북전단 살포가 그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북한 주민들이 그것을 받아보고 북한 체제를 전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외부 소식을 전달해주는 그 상대가 분명히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대들에게 주기적으로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탈북자들이 대북전단 살포는 정기적이지도 않고 그 받아보는 주체가 명확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도 없는 이런 막연한 일에 비용을 들여서 이런 활동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북전단을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 1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과연 그러면 효과가 있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북한 주민들이 듣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성민 씨가 하는 인터넷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방송 기지국을 임대를 해서 북한 주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단파 라디오 방송을 송출하는 게 또 효율적이지 않은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북전단 살포는 효과적이지 않다. 그리고 지금 남북 간의 갈등이나 그 대북전단 살포를 반대하는 저항을 생각해 본다면은 저는 이 대북전단 살포는 효과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북전단 살포는 탈북자들이 북한을 반대한다는 상징성이나 꼴보기 싫은 북한을 배 아프게 하겠다. 이거 말고는 그리고 또 대북전단 살포를 진행하는 그 사람들 말고는 우리가 대북전단 살포를 하는 기본 목적,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를 접하고 북한 정보를 전복하도록 하자는 이 기본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북전단 살포는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우선 남과 북이 합의한 사안입니다. 지금까지 남북관계를 보면 남북관계에 많은 그 약속과 선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남한 측이 약속을 어겼습니다. 자신들은 약속을 안 지키면서 북한 보고 계속해서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일방적입니다. 독일이 통일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동독과 서독이 끊임없이 교류하고 협력하고 그동안 동독과 서독이 약속했던 부분을 지켜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북한과 약속을 해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일본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1965년도에 한국과 일본이 맺었던 약속을 깨도 된다. 이런 주장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도 회사와 회사 사이에도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하물며 국가와 국가가 약속을 했으면 그건 당연히 지켜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남과 북 간의 약속은 남한 측이 계속 어겨왔습니다. 이번 대북전단 살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과 북이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하자는 약속을 수차례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남측이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북한의 약속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법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실효성 면에서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효과도 없는 이런 일을 하겠다고 남북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이런 활동은 법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북전단을 법으로 금지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들이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4년 10월 10일 북한은 대북전단을 향해서 고사총을 발사하였죠. 만일 북한이 연평도처럼 폭격을 해온다면 한국군은 대응 차원에서 대응 사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또 국지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민간인들이 생명 재산에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는 법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하는 이민복 씨와 박상학 씨에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의 소식을 전달해줘야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박상학 대표님이나 이민복 대표님과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고 모든 탈북자들과 많은 남한 국민들이 생각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대북전단 살포는 반대합니다. 두 대표님은 자신들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탈북자 전반의 이익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설사 본인들이 옳다고 생각해도 탈북자들의 이익을 생각해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쭈뿔나게 욕을 먹을 걸 각오하면서 말씀을 드리냐면 두 분들이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다수의 탈북자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수의 탈북자들이 곁들여서 욕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남에서도 북에서도 통일이 선구자가 아니라 남북통일과 평화협력 교류를 방해하는 세력으로 역사의 오물들로 매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들이 지금 행위가 한국 경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법을 지키셔야 합니다. 이번에 박상학 대표는 드론으로 평양에 전단을 날렸다고 하시는데요. 드론은 아무나 막 해도 되는 겁니까? 드론도 관련 법이 있고 규정이 있습니다. 내가 돈을 주고 샀다고 아무 데서나 촬영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관련 법이 있습니다. 박상학 대표님은 무슨 그런 법을 안 지키도 되는 특혜를 가지셨습니까? 그리고 북한을 반대하는 활동을 하시면 법을 안 지켜도 됩니까? 만약 두 대표님이 북한에 가서 삐라를 뿌리든가 드론을 날리든가 그러면 누구도 욕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웅이라고 칭찬할 겁니다. 그런데 두 분은 북한이 아니라 한국에서 합니다. 그러면 한국의 규정을 따르셔야지요. 몸만 한국에 있고 생각은 북한에 가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민복 대표님은 재판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민복 대표님이 표현의 자유가 다수의 국민들이 생명재산보다 우위에 있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뭐라고 판결했습니까? 이민복 대표님이 표현의 자유보다 분계선 일대 주민들이 생명재산이 우선하기 때문에 이민복 대표님이 그 활동을 제재해도 정당하다라고 판결한 거 아닙니까? 대표님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위태롭게 하거나 재산을 피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건 기본 상식입니다. 자유민주주의라고 해서 모든 자유가 다 보장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자유가 다른 사람이 자유나 다른 사람이 생명, 다른 사람이 재산을 침해할 때는 그건 법으로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남이야 피해를 입든가 말든가 나만 좋으면 된다. 그런 생각은 같은 공간을 살아가는 공동체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고 법으로 제재를 받아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자신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국익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막말로 북한에서 진짜 연평도처럼 폭격을 날리면 두 분이 책임지시겠습니까? 북한 날아오면 두 분이 총 메고 가서 대포 들고 가서 북한하고 싸움할 수 있습니까? 그 후과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걸 정부에다 책임지라고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시면 대한민국의 국익도 생각을 하셔야지 자기들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리고 박상학 대표님이나 이민복 대표님 시대를 좀 똑바로 보십시오. 2018년부터 지금까지 3번의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2번의 조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남북 평화 협력 시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지하시는 미래통합당 같은 당이 다시 집권을 하더라도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때와 같은 대북 강경 정책은 더는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 민주화나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는 일은 대표님이나 저를 포함한 북한 주민들이 몫입니다. 그걸 남한 정부나 남한 국민들에게 해달라고 말하는 건 염치 없는 일입니다. 슬픈 이야기지만 남한 정부나 남한 국민들에게는 대한민국의 평화나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북한의 민주화나 북한의 인권 개선보다 먼저예요. 오신 지 20년 넘으셨는데 아직도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비록 북한이 독재 정치를 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말살하지만 그들과 대화하고 협력하고 교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종당에는 남북이 평화 통일을 이룩하고 남북이 공존하고 변형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시대 요구가 무엇인지도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시고 마치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면 북한 민주화가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고 아직도 그렇게 착각하고 계시는데 제발 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보십시오. 그리고 두 대표님이 지지하는 집단이 어떤 집단입니까? 온갖 겁모수술을 써가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통일을 방해했던 세력입니다. 그런 집단하고 계속 같이 가시면 여러분들은 통일의 선구자가 아니라 북한에서도 남한에서도 영원히 시대의 낙오자로 남게 되고 남북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남과 북이 대다수 국민들에게 버림을 받게 될 겁니다. 제 말이 기분 나쁘게 들리시겠지만 좀 명심하십시오. 끝으로 북한의 김여정 1부부장님에게 한마디 하고 끝내겠습니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님, 저는 북한을 떠나온 탈북자입니다. 이번에 부부장님이 민족 반역자, 인간 쓰레기, 똥개라고 표현한 탈북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북에서 죄 지은 것도 없고 그냥 억압된 사회에서 노예 같은 삶을 살기 싫어서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떠나서 지금은 영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고락을 함께 하지 못하고 어려운 나라를 꾸는데 함께 하지 못하고 저 혼자 여기 와 있는 것에 대해서 항상 미안하고 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탈북자들을 민족 반역자라느니 쓰레기라느니 똥개라느니 라고 싸잡아 욕하셨는데 탈북자 중에서도 비록 조선노동당의 정책을 100% 지지하지는 않지만 남조선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말반찬에 우리나라가 오르내리락 거리는 것이 싫어서 때로는 조선노동당의 정책을 지지하기도 하고 대변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2018년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조미관계를 풀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고 찬성을 하는 탈북자들이 저뿐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김여정 부부장님은 저 같은 탈북자들을 모두 다 인간 쓰레기, 민족 반역자라고 하면서 원수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희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지금처럼 존댓말 쓰지 않고 김 부부장님보다 더 심하게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김 부부장님은 이제는 한 여인이 아니고 그 누구의 동생이 아닙니다. 조선인민과 조선 정부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으면 언어 표현을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똥개니, 인간 쓰레기니, 못된 놈이니, 못 본 척 하는 놈이니 이런 비속어는 저 같은 일반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표현입니다. 김 부부장님이 그런 표현을 하시면 저 같은 사람들이 욕먹는 게 아니고 김 부부장님이나 조선 정부가 욕을 먹습니다. 제발 저희 같은 탈북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앞으로 언어 표현을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나 조선 사람이 체면을 좀 생각해서 표현해 주세요. 물론 한국 정부에 대해서 서운하고 일부 탈북자들에 대해서 분한 감정은 저도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저도 남한 정부가 우리 조선 정부와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북조선을 무시하고 깔보고 또 일부 탈북자들이 자기 얼굴에 침 받는지도 모르고 우리 조선 정부를 욕하고 그런 걸 볼 때마다 저도 화가 나고 욕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렇게 심하게 욕을 하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전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 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담화 중에 탈북자들과 실향민들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우리가 좋은 결과를 만듭시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괜히 내가 미안한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탈북자들이 저뿐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김 부부장님은 이번에 그런 경솔한 발언으로 저 같은 탈북자들이나 조선 정부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남한 국민들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실망과 반감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제발 저 같은 사람들까지 적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러면 조선 정부가 감당해야 될 적이 너무 많아집니다. 이제는 정치인인데 정치적인 역학관계도 고려하시면서 발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부족한 인민들이라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탈북자가 발생된 기본 이유는 조선 정부에 있습니다. 그들이 조선 정부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갖는 것조차도 헤아리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셔야 조선 인민을 잘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나라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김 부부장님 못지않게 가지고 있습니다. 부디 저 같은 사람들까지 적으로 만들지 마시고 앞으로 발언을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서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